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쓰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위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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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보내드리고 있는 동정이력 거래 본 적이 바로 불이법문입니다. 동정이력 문자로 계속 보내드리고 있는. 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최정환 고사님부터 해볼까요? 자, 인연과 조건의 모습에 커피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커피 변한다 할 것이다. 인연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인연 변한다 할 것이다. 노란 등 연등이요? 연등. 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연등 변한다 할 것이다. 생각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생각 변한다 할 것이다. 공성? 예,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공성 변한다 할 것이다. 또 비,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비 변한다 할 것이다. 바람,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바람 변한다 할 것이다. 벚꽃,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벚꽃 변한다 할 것이다. 짜증,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짜증 변한다 할 것이다. 새말기,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새말기 변한다 할 것이다. 네. 전부 다 이름이죠. 모습은 전부 이름입니다. 지금 불이법문을 하고 있는데 보내드리는 동정이력 거래 본적이 불이법문입니다. 바로 이렇던가? 앞에 이거 붙었죠? 이렇죠? 예. 여기 옆에 하나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안 붙는가 보다. 인정, 이력, 거래, 본적. 동과 정이 한결같으니 오고 가는 것이 본래 적적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동은 뭐 보통 말하는 뭐 동과 정, 고요함과 시끄러움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요거를 작용, 상대성, 작용, 상대성, 작용, 요거는 절대성, 이거 바탕이죠. 바탕. 그러니까 작용과 바탕이 한결같으니 오고 가다. 우리 이제 오고 가고 하는 거 있죠. 오고 간다는 것이 꼭 사람만 오고 간다, 간다, 온다 하는 것도 있지만 생사도 오고 가는 겁니다. 그죠? 거래라는 뜻이 온다, 간다. 또 생멸도 여기도 해당됩니다. 오고 가는다는 것이 본래 적적하다. 본래 적적한 그 자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것이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처음에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면서 저거를 한번 오늘 보내드린 게 한번 읽어보시죠. 최정 목사님. 진짜 자리는 거래와 말마디가 딱 끊어진 자리거든. 예.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는 자리거든. 예. 그래서 거래가 본적이다. 예. 기초, 이거 단단히 알아야 됩니다. 예. 동정이력 거래 본적이라는 것은 가장 우리 공부하는 데의 바탕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지만 이 보림선언에서 얘기할 때 바로 그 절대성과 상대성, 절대성과 상대성이 둘이 아닌 이 불이법문,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절대성도 텅 비었고 상대성도 텅 비어서 둘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가장 바탕이라는 거예요. 공부의 바탕. 지금 이거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자꾸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해가 되면 실생활에서 바로 우리가 지금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이랬을 때죠. 이 손가락은 상대성. 까딱까딱 하는 자리는 절대성. 가고 오고 가고 오고 하는 것이 본래 적적한 자리.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동정이력 거래 본적이라는 것은 백봉 선생님이 계실 때 말하는 법의 진수라는 거죠. 법의 진수. 그래서 너가 앞으로 만약에 그 가르치는 인연이 됐을 때
이 동정이력 거래 번정만 갖고도 평생 써먹어도 다 못 써먹을 것이다. 그래서 마음대로 써먹어라. 당신 글이잖아요, 이게. 동정이력 거래 번적이 백공스님 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마음대로 써먹어도 좋다고 허락하신 글이에요, 이 글이. 그래서 이게 바로 무슨 글이냐면 공리가 요달이 된 글이거든. 그래서 불이 본문이에요. 이게 동정이력 거래 번적이. 그래서 요거 지금 우리 공부하는데 지금 이 불이 본문 중에서 만약에 첫 번째, 두 번째만 확실하게 이해를 하면 그 뒤에가 다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첫째가 뭐냐면은 법자재 보살이죠. 회중에 유 보살하니 명 법자재시라. 이게 명이 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잘못됐네. 이름을 법자재. 왜 거기 오타가 났나 봐요. 그 한자가. 자, 1번 번역 한번 제일 처음 번역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2번 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몇 페이지? 350쪽이요. 350. 350번이요. 강론. 번역 시작. 무인가운데 보살이 있으니 이름은 법자재이시라. 여러 인자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생기고 사라지니 우리라. 법은 본래로 남이 아니거늘 이제인즉 사라짐이 없으니라. 이 남이 없는 법을 얻으리라야. 이것이 불나는 법문의 의미입니다. 모든 법은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이렇게 해요. 그렇죠. 생긴 것은 반드시 없어져요. 생긴 것은 반드시 없어져. 그런데 모습 공식에 제일 처음에 있는 것이 뭐지요? 모습 공식이 제일 처음. 모습은 자체성이 없어요. 그래서 모습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지만 것이 원래 헛것이라 헛것. 헛것이라서 뭐지요? 일어나도 일어난 게 아니야. 일어남이 없으면 사라지는 것이 없겠죠. 그 말입니다. 우리 그 능엄경에 그거 했을 때 벼런망견에 촛불가에 원형이 생기는데 그 원형을 보는 사람은 눈병이 있는 사람만 본다고 했거든요. 눈병이 없는 사람은 그걸 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이거 생각하면 제일 잘 알죠. 귀에 저기 윤하고 사장님 왱 하고 소리 이명이 있는 적 있으셨습니까? 예. 이명은 누구한테만 있어요? 이명은. 귀가 좀 시원찮은 사람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한테만 들리는 소리예요. 이명이 있는 사람한테만 들리는 것이지 본래 바깥에 소리가 있어서 그 소리를 듣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이명이 있어도 자기가 몸이 좋아진다든지 그 컨디션이 좋아져 버리면 이명이 사라져 버려요. 있다가도 없어져요. 없다가도 생기고. 그래서 이명과 같은 거라. 근데 이명을 가지고 우리가 있느니 없느니 이렇게 막 그걸 안 하지요. 그걸 붙잡고 뭐라고 하나 그거를 붙잡고 시비를 안 걸죠. 왜? 이명이라는 것은 몸의 컨디션이 안 좋거나 기운이 너무 없을 때 그냥 일어나는 거지요. 일어났다가 또 그것이 다 하면 사라져.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그 이명을 듣지도 않거든요. 그게 본래 있던 소리가 아니야. 본래 바깥에서 어떤 소리가 있어서 내가 듣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기한테서 일어나다 사라지는 그게 허공꽃과 같은 거지요. 허공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보는 모든 법이 색성향 미촉법이 전부 이명과 같아요. 자체성이 없다. 어떤 분은 내보고 모습 공식에 변한다를 제일 위에 하면 어쩌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no. 아니요.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자체성이 없는 거예요. 자체성이 없기 때문에 변할 수 있는 것이고 변하기 때문에 헛것인 것이죠. 자체성이 없기 때문에 헛것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헛것이라
난다, 사그라진다 하는 게 헛것이라. 헛것. 헛것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이렇게 그거 하다가 눈앞에 뭐가 어렁어렁해. 눈앞에. 그런데 다른 사람은 안 보여. 자기한테만 보여. 그런 걸 헛것이라고 하거든요. 헛것이요. 근데 그것처럼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모든 색성향 미촉법, 아니 비설신이 18개가 그 말이죠. 지금.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이거 멀쩡하게 보고 듣고 다 하는데 이것이 헛것이라고 하니, 그래서 제가 변한다, 헛것이다를 딱 갖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헛것이다라고 해야 나중에 진짜 헛것이네 이래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헛것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어떻게 헛것이라고 할 수 있느냐. 보통 생각에는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죠. 자, 두 번째 이게 되게 또 그거 한 것인데, 저번에 문수사리 문질품에 나오는 그 둘러보는 거, 안과 밖으로 보는 거, 그것을 바로 아와 아소에 대한 것이었는데, 바로 이 덕수보살이 아와 아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51쪽에 그 번역을 좀 읽어 주십시오. 덕수보살은 가로시되 나와 버섯이 둘이라 하나 내가 있는 까닭으로 인하여 눈도 버섯이 있으니 만약 내가 있음을 없음일진데 곧 내 것으로 없음이니라. 이것이 불란인 법문의 등입니다. 백봉 선생님이 내가 있음 없음일진데 이렇게 이제 지금 해석을 해 놓으셨거든요. 그 직역을 해 놓으신 겁니다. 그 한자를 보면 그거 약 무유아인덴 그 한자요 있어 제일 오른쪽에 보면 약 무유아인덴 즉 무아소라 이렇게 된.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아가 없음일진덴 이 말이죠. 내라는 것이 유아라고 해서 내가 있음 이렇게 번역은 잘 아니면 내가 없음일진데 무유아 그렇게 해서 무유정법 할 때하고 마찬가지죠. 법이 있음 없음일진데 법이 없다 이렇게 무유정법 정법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요것이 이제 그 밑에 강론을 볼게요. 오늘 열심히 요거를 해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은 또 인터넷으로 이 본문을 들으시는 분들은 백봉 선생님이 늘 얘기하시는 결정을 해야 돼요. 결정이요. 이거 안 하고 자꾸만 이 아와 아소에 대한 이 부분은 우리가 늘 얘기하고 있는 얘기지만 오늘 이 공부를, 이 시간을 통해서 딱 결정을 해야 돼. 딱. 내가 설사 거기에 못 간다 하더라도 이치가 딱 맞으면 딱 믿고 그냥 결정하라. 이 말입니다. 믿고 결정하라. 자, 나라 하는 것은 강론 한번 보십시오. 나라 하는 것은 곧 주제자요. 주제의요. 주제한다는 뜻이다. 이 말이죠. 주재한다는 뜻은 뭐예요? 주체다 이 말이죠. 무엇을 하는데 막 주체하는 것을 주제자라고 하죠. 그래서 주체의요. 내 것이라 하면 곧 만법을 이룹니다. 모든 모습을 이루는 거죠. 내가 있으면 만법이 일어나 버려. 내가 없으면 만법이 사라져. 늘 우리가 여기서 듣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그래서 덕수는 아집의 상대뜻이. 덕수할 때 그 지킬 수거든요. 이 숫자가. 덕은 큰 덕자인데 이렇게 본래의 뜻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 이제 뜻이. 그래서 아집의 상대뜻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 나로서 주장을 삼으면 내가 능히 만법을 주장함이니 곧 만법으로서 내 것으로 삼음이 아니겠는가. 이럴진데
물아가 양립하면서 시비가 생기고 득실이 일어나면서 드디어 두 법을 이루게 마련이거니와 만약 이 몸뚱인 색신은 흰 핏돌과 붉은 핏돌로 엉클어져서 줄곧 변하는 한낱 가죽 주머니요 또는 이 마음 뭉치인 망심도 삿된 색임과 들뜬 역임으로 뒤바뀌어서 끝없이 날리는 한낱 고무풍선인데 무엇을 끌어잡고 나라 하리요. 이렇듯이 이미 주장이 없음인된 나는 빔이 확실한 것인즉 겉 느낌, 색임, 거님, 아리인, 오온도 실다움이 아니니 내 것도 또한 빔이 확실한지라 어디에서 두 법이 있음을 보겠는가. 이렇게 선생님이 강론을 해놨습니다. 요거를 좀 쉽게 얘기를 한다면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화를 내. 화가 있어. 화가 있어. 오늘은 이 시간에 결정을 해야 돼요. 이때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은 탁 요체를 이것이 정말 맞는 말이네 이렇게 해서 탁은 탁 끌어 잡아버려야 돼. 그걸 맨날 그냥 헬렐레 풀어놓고 있으면 안 돼. 그래서 두 가지의 경우를 볼 수 있을 거야. 화를 내. 안영수 씨 화를 내. 그럼 안영수 씨는 화를 내는 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자기 얘기만 하면 돼요. 화를 내는 내가 있어. 이거는 99.99%가 우리가 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중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처음부터 화를 내는 내가 없으면 공부할 필요 없어요. 왜 공부를 해요? 왜 공부를 해요? 자, 휴유 거사님, 왜 공부하러 오셨습니까? 선원이 왜 공부하러 오셨지요? 내가 좋을라. 내가 좋으려고 왔잖아요. 그 내가 어디 있냐면 어디 있습니까? 이 내인 거예요. 화를 내는 내가 있다에 이 내가 좋으려고 오는 거예요. 화를 내고 있는 내가 깨달으려고 오는 거예요. 화를 내는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오는 거예요. 윤화무사님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화를 내는 내가 없으면 여기 올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이미 깨달은 분이에요. 깨달았다 안 깨달아도 안 붙어. 그런 분한테는. 내가 없는데 뭐 깨달음이 붙고 안 붙고. 이름이 붙으려면 모습이 있어야 되죠. 그거는 우리 이해하지요? 이름이 붙으려면 뭐 있어야 돼요? 모습. 이름이 붙으면 모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내가 없으면 여기 공부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화가 인연과 조건에 따라 화가 일어나. 인연과 조건이 다하면 사라져. 그거는 아시죠? 윤하고사님 어떻습니까? 사실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사라지는 그 화는
사실은 내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진짜 내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런데 나는 어쩌냐면 이 화를 누가 낸다고 해요? 안영수 씨 누가 낸다고 해요? 내가 내. 그러니까 나는 화의 주제자가 되는 거야. 화를 주제하는 주제자가 되는 거야. 내가 화를 내는 주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주체. 늘 하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화를 내는데 화를 내는 내가 뭐가 되느냐? 주체가 된다. 여기서 말하는 주체가 된다는 얘기예요. 주체가 된다. 주체가 된다. 만약에 화를 내는데 주체가 없으면 이런 공부할 필요가 없어. 전혀. 근데 화를 내는 자가 누구냐? 근데 내가 내는데 화를 내는 자가 없잖아. 이러면 화를 내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화를 내? 이렇게 되겠죠. 화를 내는데 화를 내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돼? 어떻게 화를 내? 안영수 씨 여기 대해서 한번 얘기 한번 해보죠. 화를 내는데 화를 내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화를 내? 화를 못 내죠. 주체가 없어. 화를 못 낼까요? 화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볼 때도 내가 봐. 들을 때도 내가 들어. 욕을 해도 내가 욕을 해. 싸워도 내가 싸워. 맛을 봐도 내가 봐. 공부를 해도 내가 공부를 해. 지금. 그렇죠? 그렇죠? 맞죠? 윤하고 사님 어때요? 안영수 씨 어때요? 전부 내가 해요. 전부 내가 해요. 내가 안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부처님도 하느님도 내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처님한테 매달리고 하느님한테 매달린 게 누가 매달려요? 내가 매달려요. 내가 매달리고 있다고. 그런데 요 내가 어떤 내냐는 거야, 지금. 요 내가 어떤 내예요? 몸뚱이 나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몸뚱이가 이 꼴로 나가될 수 있나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몸뚱이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바에 의하면 몸뚱이는 1초도 쉬지 않고 1초에 세포가 30만 개가 변해요. 1초 전, 지금 1초 뒤 같은 몸이 아니요. 마음도 어떤 나에게, 이 몸뚱이 나에게 이롭게 하기 위해서 자꾸만 생각도 자꾸 바뀌네. 한 생각을 고수를 하지를 않아. 어떻게 하면 인연과 조건에 따라 환경에 따라서 유리한 입장으로 자꾸만 바뀌어. 그 생각도. 그렇죠. 그래서 몸뚱이를 내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쓴다고 말은 할 수가 있겠지만 몸뚱이 이꼬르 내라고 하는 거는 모순이 있다 이 말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우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하고 사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저도 이제 늘 해온 게 이제 무슨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이제 화가 나고 뭐 이렇게 된다. 모든 이제 그것이 그렇게 된다 하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라는 것이 아니라 내의 이제 인연과 조건을 뭐 이렇게 하는 아니 성품이랄까 뭐
이것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 성품이라는 것이 뭐 그동안에 뭐 전생에 됐던 금생에 이렇게 살아오면서 지은 그런 뭐 인연 내지는 주변의 또 다른 조건을 이해를 못하는 그런 성품 이런 거에 의해서 된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몸뚱이가 이제 무정물이다 하고 이제 공부를 쭉 해오면서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실제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내가 화를 내든지 지금 보든지 지금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말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지금 말을 듣습니까? 누가 말을 듣습니까? 지금 이제 벌써 공식에 의하면 아니 누가 말을 듣냐고. 지금 윤학 의사님 그 입장에서 지금 누가 말을 듣고 있어요? 우리 저 원장님 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누가 말을 듣고 있어요? 저희 그 법신이 그거는 아니 몸뚱이는 이건 뭐 무정물이니까 그렇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네. 이 몸뚱이가 무정물이다.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고 변한다 것이다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 하면 몸뚱이는 무정물이라서 화를 낼 수가 없어요.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어서 화를 낼 수가 없어요. 화를 겉으로 나타낼 수는 있어요. 어떻게 나타내요? 막 화가 나면 어떻게 하죠? 부르르 떤다든지 막 얼굴이 막 상기가 된다든지 눈을 크게 뜬다든지 너무나 화가 많이 나면 뭐 눈물을 펑펑 흘린다든지 뭐 말을 떠덩거리고 못한다든지 이런 것을 나타내요. 나타나는데 몸뚱이 자체는 화를 낼 수가 없어요. 왜? 무정물이라서요. 그 백봉 선생님이 몸뚱이 무정물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셔요. 근데 몸뚱이 무정물이라는 것이 정말로 인정도 안 되고 인식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 몸뚱이가 늘 나거든. 몸뚱이가 늘 나예요. 내가 정말로 무엇을 막 해서 굉장히 피로하거나 또 내가 피로해서 좀 누워 있는데 뭘 자꾸 나를 시켜. 그럼 바로 짜증나요. 누가 짜증내요? 몸뚱이 내가 그냥 짜증이 나버려요. 바로 몸뚱이로 들어가 버려요. 이제 우리는 이게 몸뚱이 내로 지금 짜증을 내고 있구나. 이렇게 짜증을 낸다는 것이 나쁘다 좋다는 것이 아니라 짜증을 안 내는 것이 좋고 짜증을 내는 것이 나쁘다라는 그런 이치가 아니고 내가 지금 몸이 굉장히 괴로운데 내가 또 무엇을 해야 된다는 이것이 굉장히 짜증이 나거든요. 그때는 뭐예요? 몸뚱이 내가 짜증을 내는 것이거든. 내가 있어서 짜증을 내는 것. 그것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딱 생각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좋다 하면 나쁘다야. 생각이 올라오는 동시에 좋다 하면 나쁘다고 옳다 하면 그러다야. 우리는 항상 그렇게 양변으로 생각을 하게 마련인데 자, 이거 하나만 갖고 불이법문도 되고 생활기도 돼요.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화를 낸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생각을 하고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성을 내고 뭐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지금. 삐쏘님이 화를 낸다. 이랬을 때는 누가 화를 내는 거예요? 삐쏘님이 화를 낼 수 있나요?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라고 하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무정물인 눈으로 본다.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공부하고. 지금 공부하는 것도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공부한다 이러거든요. 왜? 무정물에서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몸뚱이는. 요거는 일정 기간이 지나가면 그냥 분해돼 버리는 거예요. 변하는 거란 말이죠. 변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본래 나지도 않았어. 본래 헛것이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작용은 하고 있지만 본래 남이 없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더 들어간다면. 그래서 여기 보면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밥도 먹고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일도 하고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화도 내고 욕심도 부리는데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화를 낸다. 이러면 누가 화를 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데 나죠. 예. 그 나가 어떤 나입니까? 제 인연으로 인해서 또 나타나는 바탕. 바탕. 예. 인연과 조건에서 일어난 바탕. 바탕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제 인연이나 조건에 의해서 이제 변하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바탕이 있는 원래 겁니까? 바탕짜리죠. 바탕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바탕은 뭐 아주 허공이라고 하는데 네. 각 바탕인 성품은 다 있다는 거로 지금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게 처음에는 이제 공부를 할 때 그렇게 해야 되죠. 아까 동정이 이려하다 이렇게 했을 때 백봉쌤도 처음에는 동과 정을 나누어서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 동과 정이 하나라는 것을 공부를 해야 된다. 처음 공부할 때는 동과 정을 나누어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화를 낸다. 여기 내거든요. 여기도 나예요. 백봉쌤은 나라고 하죠. 이게 이제 새말씀. 내가 화를 낸다 하면 여기는 화를 내는 내가 없어. 이거하고 그게 다른 거예요. 여기는 화를 내는 내가 없어. 화를 내는 내가 없다. 이것이 삐소님이 화를 낸다는 거예요. 내가 화를 낸다는 말은 이거예요. 하는 자가 없다는 것이고 여기는 뭐예요? 주체. 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는 자가 있는가하고 없는가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한번 자기 의견을 피력해 보시죠. 자, 돌아가면서 한번 자기 의견을 한번 내보자고요. 뭐 자꾸만 수동적으로 들을 것이 아니라 다 의견이 다를 거 아닙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죠. 화를 내는 1번. 화를 내는 내가 있다. 이건 주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밑에는 주체가 없어. 이거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이 말이야. 지금요. 이게 분명히 자기가 이 견해가 딱 서 있어야 자기가 뭐 설사 2번이 안 된다 하더라도 2번으로 갈 확률이 높은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냥 자기 느낀 대로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대로 얘기를 한번 해보자. 자, 최정환 의사님부터 한번 해볼까요? 화를 내는 내가 있을 경우에는 화를 내고 그 다음에 그 짜증이 난다 그럴까 이런 것이 계속 이어져서 어떤 심리적인 불안까지 그다음에 후회 이런까지 계속 오는 반면에 2번 빗소님이 화를 냈을 경우에는 그 화를 내는 자체만 이제 거기서 마침표를 찍는다. 그것이 제 수준이 맞겠습니다. 거기서 마침표를 딱 찍고. 여기서 화가 일어났을 때 그것으로 마침표가 딱 찍고 위에는 거기서 파생상품이 많이 나고 앙금이 쫙 가라앉는다 이 말이죠. 여러 가지가 막 일어나고 있다. 예, 좋습니다. 예, 그다음 휘어보자. 빗소님이 화를 낼 때는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화가 일어나는 것을
그런 바람을 뿐이고, 그 최 의사님 말한 듯이 2차적인 제2 화살을 안 떠오르면은 그거는 비선임 화를 내는 거고, 떠오르면은 몸뚱이 내가 화를 내고 있는가 조건에서 화가 나는 걸 인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 근데 이번에서 금방 화를 내는 걸 바라본다고 하셨나요? 화가 날 때 있는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구나 하고 이제 그까지만 생각합니다. 그까지만? 예, 이 작용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끝을 나면은 예. 2차 화살을 맞는 거고, 거기서 생각이 더 번지면은 2차 화살을 맞는 거고. 작용이 일어나는 걸 보는 자는 누구죠? 보는 자도 생각인데, 보는 자도 아직까지 이제 공부가 덜 됐으니까 그렇게 나가는 거죠, 일단. 여기는 이제 인연과 조건으로 화가 일어났구나 하고 거기서 마침표를 찍고, 위에는 뭐 화가 더 나든지 화를 낸 줄도 모르고 화를 팍팍 내고 있든지, 그렇죠. 그 인지를 못하고 넘어가는 거죠. 인지도 못하고 막 화 내다가 그냥 엉뚱하게 또 가든지 그 말이죠. 예. 그 다음에 안영수 씨. 일본에 화를 내는 내가 있을 때 혈압이 확 올 것 같고요. 혈압이 그러고 또 이번에 삐소님이 화를 내게 되면 혈압이 오르는 건 없을 것 같아요. 왜 혈압이 오르지 않죠? 일본은 화와 내가 그냥 한 번에 짬뽕이 됐기 때문에 혈압이 올 것 같고, 이건 아주 짬뽕이 돼서 안 되고 좀 객관화한다 그럴까요? 그럼 삐소님이 있는 거네요? 객관화가 되려면? 개념상으로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게 된다면. 예. 근데 삐소님은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라는 건 없다라는 말인데, 지금 없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화를 낸다면, 그러면 사실은 이게 말로는 이게 문장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문장 자체가 안 되는 자체가 거예요. 안 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승의제라고 해요. 출세관법이라고 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화를 낸다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어떻게 화를 내? 그렇죠. 그래서 이걸 출세관법이라고 해요. 우리가 말하는, 그러니까 새말기는 출세관법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세관법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그걸 그래서 과학은 출세관법이다, 뭐 출세관법, 뭐 승리제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상당히 좀. 그렇죠. 아니 뭐 보통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설명하기가 어렵고, 여기는 이제 우리가 워낙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지금, 왜냐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어떻게 화를 내? 이 말이거든 지금.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라고 우리가 그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름은 붙여요. 이름은 붙이나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것인데 어떻게 그것이 화를 낼 수가 있어? 그 말이죠 지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서 저는 뭐 이게 답변할 만한 그런 소가 못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실질적으로 지금 화를 내는 건 하여튼 뭐 내 몸뚱이가 화내는 거로 지금 아주 백해 있거든요. 예, 그렇죠. 백해 있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 이제 공부하는 마당에서 제가 이제 자꾸 터득을 해가고 그게 이치가 맞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이걸 저 근기가 있는 그런 저거로 말씀드릴 정도는 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럼 한 1년 뒤에 공부하시죠. 네. 1년 뒤에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자, 그 다음에 등강박사. 그냥 쉽게 말하자면 화를
낼 때는 화를 내는 자가 있어서 반드시 상대가 있어요. 제가 분명히 그걸 느끼고 화를 내는 밑에는 화를 내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 자체가 돼버려서 그냥 그것만 있는데요. 그냥 뭐 거기에 대해서 뭐가 있다, 뭐 누가 화를 냈다, 대상이 있다, 뭐하다 이런 자체가 없이 오롯이 예. 요거를 잘 2번은 1번이 완전히 알아서면 2번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내가 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화를 내는 내가 있다는 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화를 내는 내가 있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냐고요. 안용수 씨 어떻게 생각해요? 보통은 화를 내는 화를 낼 때는 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막 불같이 화가 나버리죠. 사실은 화를 내는 내가 있는 건 알죠. 그때 그 내가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형용문강에 들어가야 되네요. 무슨 형용?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몽둥이네라든지 뭐 앞에 형용문가 없으면은 그 그랬어. 내라는 표현과 또 뭐 아까 이거 말씀하신 하고. 내기나 밑에하고는 완전히 다른 내기 때문에 차라리 뭐 단어를 다르게 써야만이 그 뜻의 전달이 되는 거지. 같은 단어를 요거는 쓰고 한 단어에 대해서 또 형용을 또 하시면 요거 똑같은 단어로서도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요거는 화를 내는 주체가 있어요. 요거는 화를 내는 주체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요거는 내가 없는 것이고 요건 내가 있는 것이에요. 화를 내는 내가 있는 것은 내가 주체가 돼요. 요 화가 상대가 돼요. 객체가 돼요. 객체가 돼버려요. 그런데 여기에는 화를 내는 내가 없어. 뭐만 있다? 작용만 있는 거예요. 이 점이 다른 거예요. 여기는 작용만 있어요. 여기는 주체와 객체가 있어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여기는 그냥 작용만 일어났다 꺼졌다 할 뿐이에요. 저기 최정원 거사님, 바탕을 볼 수 있습니까? 바탕은 뭐예요? 모습 없음이에요. 끌어잡을 수가 없어요. 바탕을 끌어잡으려면 뭘로 끌어잡는다고? 상대성을 뭐라고 하지요? 작용이요.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어요. 화만 난다고 제가 며칠 전에 앞에서 뭐 싸움 안에 싸움이 벌어졌는데 뭐 싸우려고 한 게 아니고 상대방이 이제 억지를 부르니까 그 내 몸에 나도 모르게 이제 혈을 불어가지고 예. 막 빠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걸 내가 보니까 조건이 와가지고 이러는구나. 예. 내가 옛날에 생각이 안 되는데 예. 말은 나도 올라가고 그래요. 해지고 예. 그래서 저 사람 옆에서 왜 자기 화내냐 했는데 내 마음 화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치 안 맞는 말을 자꾸 하니까 나도 이제 딱 맞춰가지고 조목조목 다시 뭐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고는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딱 들어맞는 이야기는 아닌데 그때는 뭐 내가 화를 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는 이제 이거 화가 났구나. 상대 조건에 이제 인연에 의해서 일어났구나. 그리고 사실 화가 다 안 나요. 그럴 끝에 내가 미안하다고 끝내버렸는데 그래서 수그러져 버리고 뒤도 없어요 사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뒤가 없겠죠. 그래서 저번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바람을 걷어 잡을 수 있나요? 바람이 어디에 있다라고 우리 그냥 육안으로나 이런 걸로 알 수가 있나요? 바람을 보려면 뭐를 봐야 돼요? 나무를 보든지, 그지요? 내 뺨을
느끼든지 안 가면 옷깃이 흩날리든지 그걸 봄으로 해서 아 거기 바람이 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요 화가 작용으로서 일어나. 작용으로서 일어날 때 뭐가 보이는 거예요? 바탕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야 가능해요. 근데 여기는 바탕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왜? 주체가 있잖아요. 그 나라는 한 생각이 뭐를 다 덮어버린다? 허공을, 바탕을 완전히 덮어버려요. 이 나라는 한 생각이 바탕에서 일어난 그 나라는 한 생각이 가도 끝없는 모든 그 바탕을 뭐요? 덮어버려요. 이 내가요. 여기는 작용으로서 화가 작용으로서 나타나니까 바탕자리가 드러나죠. 지금. 근데 여기는 바탕자리가 드러날 수가 없어. 왜? 이 내가 주체가 돼서 이 내라는 한 생각이 바탕을 다 덮어버렸어. 그래서 지금 이 얘기는 아와 아소라는 얘기는 바로 이 얘기. 그래서 내가 일어나는 내라는 생각이 일어나는 그 바탕자리를 생각해보는 적도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여기 와서 이것을 뚫으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부터 모든 것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다 사라지는 것이구나. 화를 내거나 보거나 듣거나 말을 할 때 내가 없구나 이러면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건데 뭐 하려고 공부를 해요. 근데 그게 안 돼. 정말로 안 되는 게 정말로 안 된단 말이죠. 일본에서 헤어나지를 못해. 그러니까 막 온갖 방편을 다 써 지금. 그래서 내가 딱 생겨버리면 그 내라는 한 생각이 우리는 지금 몸뚱이를 보거나 망심을 봤을 때 나라는 한 생각이 딱 일어나면 전부 다 나 아닌 그 상대가 딱 생겨버려요. 나? 이러면 벌써 상대가 생겨요.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에요. 자, 좀 쉬었다가 할게요.